네. 제 와이프 젊었을 때. 이쁘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들이나 가끔 물어보는 제 사진 보정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많이 보정을 해요. 그래도 주변 지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계속 보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보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 어떤 정도로 보정을 해왔고 어떻게 보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간단하게 아마추어 관점에서 사진을 즐긴 지한 15년 정도 간단하게 사진을 즐긴 사람으로서 요런 보정을 하면 친구들한테 좀 잘 먹히더라. 친구들이 좀 좋아하겠더라. 그런 보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JPG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로우 촬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로우로 보여드릴게요. 뭐 JPG로 하면은 약간의 감만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건 같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팁들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사진이 있는 폴더로 가야겠죠. 뭐 이렇게 미리 보정한 사진들도 있고 동영상 파일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구분해서 불러오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진 파일도 있고 동영상 파일도 있는데 한꺼번에 불러오다 보면 이 동영상 파일도 포토샵에 불러오는 경우, 그때는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다시 취소하고 다시 불러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 커맨드 E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별로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CR3 캐논의 로우 파일 확장자 이름이죠. 여기서 4월 11일 날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드래그 해 와서 포토샵에다가 놓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로우 에디터가 열리고요. 사람 사진을 쓰는 건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고양이를 찍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정값이 적용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본값은 이렇게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보정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동물이나 사물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비를 좀 낮춰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곡선을 건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대비가 어느 정도 만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곡선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이렇게 어두운 걸 좀 더 어둡게 하고 밝은 걸 밝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좀 더 높여주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비교해보면 전과 후죠. 이렇게 되면 밝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두운 영역이 많아서요. 그럼 여기서 노출을 좀 올려주고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옛날에는 대비를 좀 이렇게 올렸는데 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과 같이 좀 낮춰줍니다. 어때요? 약간의 디테일은 살아있고 대비는 조금 줄어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옛날에는 대비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밝은 영역을 올리고 어두운 영역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밝기차가 좀 적은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좀 밝게 하고 밝은 영역을 약간 어둡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수치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좀 더 강렬한 사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수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볼 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음향이나 사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 겹쳐서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인물 사진이라고 치고, 자, 이제 세부에 넘어가서 노이즈 감소를 한 30 정도 줍니다. 이게 노이즈 감소가 인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피부에 있는 잡티를 어느 정도 좀 가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에 뭔가 약간 깨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노이즈 감소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약간 매끄러워져요. 물론 뒤에 후보정에서도 피부를 건드려 주기는 하지만 앞에서 약간 로우에서 건드려 주면 뒤에 보정할 때도 조금 더 매끄럽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혼합으로 가서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광도에서 주황, 마젠타죠. 이걸 한 30 정도 올려줍니다. 전과 후. 주황 계열이 우리나라 동양인 피부색이 이 마젠타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황 계열을 높여주면 피부색 계열만 어느 정도 밝기를 높여줘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약간 화해 보이는 주변 톤보다 좀 밝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도만 건드려줘도 이전과 이후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이전의 경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강렬한 경우는 강렬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뒤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뒤에는 어두운 걸 약간 어둡게, 밝은 것도 약간 어둡게 한 다음에 가운데 걸 살짝 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보통 내가 찍으려고 하는 중요한 대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걸 살짝 들어주게 되면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 사진보다 좀 더 고양이가 밝아졌죠. 그래서 좀 더 대비를 강하게 하려면 어두운 걸 좀 더 어둡게 하고 밝은 걸 좀 더 내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들어주면 어때요? 약간 더 돋보이죠?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 뒤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즐겼어요. 어두운 걸 들어주고 살짝 가운데 눌러준 다음에 밝은 걸 어둡게 해주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이 전체적인 밝기 차이는 줄여주면서 약간 필름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물 먹은 듯한 느낌이 나중에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들이 좀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살짝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물 먹은 듯한 색감도 있으면서 피사체도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오히려 전의 사진이 좀 더 대비가 강해 보이기도 하죠. 부드러우면서도 피사체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에 저는 요즘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로우에서 보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로우 파일을 전부 선택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곡선을 좀 과하게 줘서 피사체가 좀 너무 밝아지긴 했는데요. 이런 느낌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환이 다 되었으니까 완료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헤이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 사진들을 다 모아두고 하나하나 분류하는 게 어느 순간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이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사진 폴더를 정리해주면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이 4월 15일에 들어간 폴더를 보면 이렇게 4월 15일에 찍은 사진들이 분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루미나로 불러오는데요. 루미나로 불러오기 전에 기존에 편집하던 사진을 지워줘야 기존의 걸 다시 한번 변환하는 일이 없어요. 루미나를 실행시켜 주고요. 네, 제 와이프 젊었을 때 처음 데이트한 날 사진인데요. 이쁘네.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진을 우선 목록에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에 와서 이제 변환하려고 하는, 편집하려고 하는 사진에 와서 우클릭, 다음으로 열기, 루미나 4 이렇게 불러오죠. 그럼 왼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죠. 저는 기존에 제가 하는 보정값들을 얼굴 변환이나 얼굴 색 더 밝게 하는 것들을 인물용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의 사진에 적용이 되죠. 이걸 전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제가 루미나에서 보정하는 이유는 JPG를 포토샵으로 불러오게 되면 한꺼번에 전부 변환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루미나로 불러오게 되면 한 번에 JPG를 사이즈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루미나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옵션에 보면 이렇게 품질 100으로 내보낸다 라고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전 샤픈을 중간 정도로 먹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긴 테두리를 기준으로 풀 HD 화질로 내보내게 설정을 해 놨어요. 색공간은 sRGB. 어도비 RGB는 볼 수 있는 기계가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sRGB로 모두가 동일한 색감을 볼 수 있게 설정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 14장을 동시에 크기 조절을 해주면서 변환해서 내보내는데요. 이렇게 변환하는 거의 단점은 포토샵에서는 PPI를 설정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300ppi로 설정해서 내보내면 좀 더 같은 면적에 비해서 좀 더 화질이 좋게 설정해서 내보내는데 반해서 루미나 4에서는 240ppi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렇게 변환했으면 또 그 변환한 폴더에 자동 분류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 분류됐다고 나오죠. 그 서브 폴더를 보기 하면 이 폴더 안에 다 이렇게 사진이 분류된 게 보여요. 날짜별로. 어때요? 사진 괜찮지 않나요? 전 이런 느낌의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식으로 보정해서 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곡선 값을 찾아서 보정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냥 JPG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곡선값만 어느 정도 적용하면 자신만의 느낌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간단하게 제 사진 스타일, 간단하게 제 보정법을 알려드렸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고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처음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